2학년 특성화과 문학 4-1 서정 갈래의 흐름 2 시조 3편. 오늘은 교과서 198쪽에 있는 시조를 공부하겠습니다. 시조 3편이 있는데요, 교과서에. 그 중에서 오늘은 먼저 2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시조는 문학의 4가지 갈래 중에서 다시 서정 갈래에 해당하는 하위 종류라고 보면 되고요. 우리가 지금 각 작품을 공부하면서 그 작품이 어떤 갈래에 해당하는지도 반드시 살펴보고 넘어가야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문학의 4가지 갈래 중에서 서정 갈래이고요. 그 서정 갈래 중에서 하위 종류인 시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 내 일이야. 황진이. 어저 내 일이야. 그릴 줄을 모로다냐. 이시라 하더면 가랴마는 제 구태야. 보내고 그리는 정은 나도 몰라 하노라. 잘 들으셨죠? 어떤 내용인지 내용이 이해가 되나요? 네, 아무래도 현대어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해석하는데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 시조를 현대어로 해석해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봅시다. 자, 어저 내 일이야. 황진이. 아, 내 일이야. 그리워할 줄을 몰랐더냐. 있으라 했으면 갔으랴마는 제 구태여. 보내고 그리는 정은 나도 몰라 하노라. 네, 어떤 내용인지 파악이 되시죠? 네, 그렇죠. 임을 보내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표현한 시조입니다. 자, 이 시조의 제목부터 다시 살펴보면은요. 어저 내 일이야 라는 제목이고요. 일반적으로 시조는 특별한 제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조의 앞부분을 제목으로 삼아서 우리가 부르고 있어요. 자, 작가는 누구냐면 바로 황진이라는 작가입니다. 황진이라는 작가 이름 여러분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나라 어떤 최고의 기녀 작가, 기생 작가라고 할 수 있고요. 미모뿐만 아니라 학문에도 아주 뛰어난 조예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황진이가 쓴 작품들이 굉장히 우리 문학에도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작품 어저 내 일이야라는 시조 작품이 있습니다.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저 내 일이야 해서 어저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어저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정도의 감탄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일이야, 나의 일이야, 그릴 줄을 모르더냐, 그리워할 줄을 몰랐더냐, 이 정도로 해석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초장의 내용은 떠난 임에 대한 그리움, 이미 떠나고 나서 그립구나 라는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시라 하더면 가랴마는, 있으라 했으면 갔으랴마는 제 구태야, 제가 구태여. 자, 이 부분 해석해 보겠습니다. 제 구태여는 제가 굳이 스스로 구태야 이런 의미인데요. 자, 이 누가 굳이 이렇게 했냐 이거죠. 그랬을 때 이미 주어일 때는 이미 주어로 하여서 임의 행위를 강조하는 도치로 볼 수 있다는 말이죠. 자기가 구태여 떠난 거죠. 그리고 화자를 주어로 보면은 행간 걸침으로 볼 수도 있다. 즉, 제가 구태여 자기 스스로 굳이 보내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 임 스스로 제 구태야 갔으랴마는 이렇게 이미 굳이 가려 했다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고 가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제가 구태야 그 화자가 스스로 굳이 보내고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중의성을 가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장의 내용은 자존심과 연정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임을 붙잡지 못한 아쉬움을 표현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보내고 그리는 정은, 자, 이때 보내고 그리는 정은 보내기
떠난다는 임을 그냥 보내는 그런 어떤 자존심과 그리워하는 그런 연정, 그리워하는 그 마음 사이의 갈등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보내고 그리는 정은 나도 몰라 하노라, 나도 모르겠구나, 이런 의미고요. 마지막 종장의 의미는 임과의 이별에 대한 회한과 그리움, 그 후회와 그리움이다. 이 정도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시조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저 내일이야라는 시조는 일단 하부갈래, 갈래는 시조이고요. 시조 중에서도 세 줄로 되어 있는 아주 평범한 대표적인 정형 시조인 평시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시조다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평시조이고요. 성격은 애상적, 이미 떠나서 슬퍼한다라는 의미에서 슬프다라는 의미고요. 애상적이고 감상적이다. 자신의 느낌, 감상을 적은 시조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제재, 중심 소재는요. 임과의 이별이고 주제는 이별의 안타까움과 임에 대한 그리움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시조의 특징은요. 첫 번째, 감탄사, 어저라는 감탄사 사용했었죠. 어저라는 감탄사와 영탄적 어조, 감탄적인 말을 썼어요. 영탄적 어조를 활용해서 화자의 정서, 그리워하는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치법으로 해석할 때는 제구태야 갔으랴마는 이렇게 그 임의 행위를 나타낼 때 도치법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행간걸침으로 봤을 때는 제구태야 보내고 이렇게 어떤 화자의 의지를 얘기할 수 있는 걸로 두 가지로 해석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중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정도가 이 시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신이 사자하였더니 작자 미상. 일신이 사자하였더니 물것 개워 못살니로다. 비파 같은 비나 삿기, 사령 같은 등의 어이, 갈따귀, 삼위야기, 센바퀴, 누른바퀴, 핏겨 같은 가랑니며 보리알 같은 수퉁니며 듀린니, 갓간니, 잔벼룩, 외벼룩, 뛰는 놈, 기는 놈의 다리 기다한 모기, 불이 뾰족한 모기, 살딘 모기, 여윈 모기, 그리마, 뾰룩이 심한 당비루에 더 어려웨라. 그 중에 차마 못 견딜 손 5, 6월 복다림에 쉬팔인가 하노라. 자, 두 번째 작품입니다. 일신이 사자하였더니 라는 작품인데요. 어때요? 들어보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전혀 모르겠죠? 네,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현대어 해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석해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다시 떠올려 보세요. 일신이 사자하였더니 작자미상. 내 한 몸이 살자 하였더니 물것 역겨워 못 살겠구나. 비파 같은 빈대새끼, 사령 같은 등의 아비, 각다귀, 사마귀, 흰 바퀴, 누런 바퀴, 피의 껍질 같은 가랑니, 보리알같이 통통한 살찐 이, 굶주린 이, 아래서 갓간이, 잔벼룩, 외벼룩, 뛰는 놈, 기는 놈에 다리 길다란 모기, 불이 뾰족한 모기, 살찐 모기, 여윈 모기, 그리마, 뾰록이, 심한 당비루에 더 고약하구나. 그 중에 차마 못 견딜 것은 5, 6월 벅더위에 쉬파리인가 하도다. 자, 현대어로 해석하니까 조금 무슨 의미인지 그래도 알겠죠? 근데 낯선 단어들이 많아서 더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내용은 매우 단순한 시조입니다. 다시 한번 내용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신이 사자하였더니 작자미상. 자, 이 시조는 작가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누가 썼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알 수 없는 작가다 해서 작자미상이고요. 내용 살펴보면
일신이 사자 하였더니, 즉 일신 내 한 몸이 살고자 하였더니, 내 한 몸 그냥 살려고 했더니, 자, 무엇 때문이냐면 물것들, 무는 것들이죠. 무는 것들 때문에 못 살겠다 그랬는데, 이 무는 것들은 뭐냐면요, 사람이나 동물의 살을 잘 물어서 피를 빨아먹는 그런 것들로서 모기, 빈대, 벼룩, 이 따위의 벌레를 통틀어 이루는 말입니다. 근데 이런 무는 것들은 사람들의 피를 빠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백성들을 착취하는 온갖 부류들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로 쓰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것 개워 못 살리로다. 이런 물것들 때문에 이 물것들이 역겨워서 못 살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초장의 내용은 물것으로 인한 세상살이의 어려움을 표현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다음 중장으로 넘어가면은요. 먼저 비파 같은 비나삿기. 비파는 동양의 현악기, 둥글게 생긴 현악기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비파처럼 생긴 비나삿기. 비나삿기가 뭐냐면 빈대입니다. 빈대 새끼. 빈대의 난 새끼, 빈대 새끼, 비나 새끼. 그 다음 사령 같은 등의 어이. 사령은 조선시대에 관아에서 심부름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어떤 사령 같은 등에라는 것도 역시 벌레이고요. 그 벌레 아비, 부모, 아까 새끼랑 반대되는 의미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갈따기. 갈따기는 바로 각닭, 현대어로는 각닭이라는 건데요. 이 각따기는 모기와 비슷한데 크기는 더 큰 벌레. 또 사람의 동물과 피를 빨아먹는 동물입니다. 삼위야기. 삼위야기는 뭐냐면요. 바로 사마귀, 현대어로 사마귀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샌바퀴, 이건 하얗게 센 바퀴, 누른 바퀴, 누런 바퀴, 핏겨 같은 가랑니이며, 자, 이렇게 바퀴, 센 바퀴, 누런 바퀴, 핏겨 같은 가랑니. 피도 이렇게 작은 이 같은 건데 그 피의 껍질 같은 가랑니. 가랑니 역시 작은 이의 새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리알 같은 수퉁니. 보리알처럼 생긴 수퉁니. 수퉁니는 뭐냐면 크고 굵고 살찐 이를 말하는 것이고요. 듀린니는 굶주린 이, 갓간니, 갓 아래서 나온 이, 잔벼룩, 작은 벼룩, 외벼룩, 역시 벼룩의 종류일 것이고요. 뛰는 놈, 기는 놈에 다리 기다헌 모기, 다리가 길다란 모기, 불이 뾰족한 모기, 그 다음에 살찐 모기, 살이 찐 모기, 여윈 모기, 바로 마른 모기, 그리고 그리마는 지네와 비슷하게 생긴 벌레라고 하네요. 그리마, 그 다음 뾰로기 역시 벌레의 일종입니다. 뾰로기, 그리고 심한 당비루에 아주 심한 당비루는 뭐냐면 피부병이에요. 피부병. 그런 어떤 피부병 때문에 피부병보다 더 어렵다, 힘들다, 고약하다, 이런 물것들이 너무너무 고약하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그 중장, 이 괄호친 부분들, 이 부분들이 바로 다양한 물것들, 이 무는 것들을 쭉 나열해 놓은 것이죠. 나열해 놓은 열거법이 사용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나열을 통해서 숨가쁘게 엮어나가는 익살스러운 말투를 표현했고요. 이를 통해서 웃음을 자아내면서 백성들을 착취하는 무리가 너무 많아서 백성들이 살 수가 없다, 고통을 견디기가 어렵다라는 이런 현실을 풍자하는 내용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장의 내용은 다양한 물것의 종류라고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중에서도 차마 정말로 못 견딜 것은, 제일 못 견딜 건 뭐냐면 온유월. 온유월이면 5월과 6월인데 음력으로 치면 바로 한여름입니다. 한여름에 뭐가 있냐면 복날들이 있죠. 그런 어떤 복달임, 복이 들어, 초복, 중복, 말복 같이
복이 들어서 몹시 더운 계절, 더운 철에 뭐냐면 쉬파리는 썩은 고기나 산 동물의 기생에는 해충인데요. 이 가장 그 중에서 못 참겠는 것은 더운 여름날 쉬파리인가 하노라 라는 거죠. 쉬파리가 제일 힘들더라 라는 그 어려움에 고통을 토로하는 부분이다 라고 보면 되고요. 자, 종장의 내용은 그 중에서도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쉬파리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은 가곡 원류라는 책에 실려 있는 그 시조입니다. 자, 다음은 내용 정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신이 사자하였더니, 자, 이것은 근데 역시 이 작품의 갈래 역시 시조입니다. 시조인데 아까 그 황진이 시조 봤던 거하고는 좀 다르죠? 다른 게 바로 이 시조는 좀 그 시조가 평시조가 길어진 형태인데요. 특히 중장이 길어졌습니다. 이러한 시조를 사설시조라고 합니다. 성격은 풍자적, 물것이 무엇을 풍자하고 있다 그랬죠? 네, 맞아요. 백성들의 어떤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어떤 사람들, 관리들 이런 것들을 풍자하고 있다 그랬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비판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벌레들에 비유하면서 해학적으로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심 소재는 물것, 즉 인간에게 해로운 존재들이 중심 소재이고요. 주제는 세상살이의 고단함, 백성들이 살기가 이렇게 힘들다라는 고단함과 왜 힘드냐? 우리의 것들을 빼앗아가는 이런 어떤 탐관 오리들 때문이다. 탐관 오리에 대한 비판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특징은 각각의 물것들을 쭉 나열하는 열거법, 그 다음에 비유법, 뭐뭐 같은 이런 말 굉장히 많이 나왔죠. 비유법을 활용하여 주제의식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착취하는 무리들을 물것에 빗대어 비판하고 풍자한다는 점에서 이 시의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내용에서 살펴봐야 할 것들을 좀 더 찾아보면은요, 여기서 물것의 의미입니다. 물것의 의미, 우리가 해석하면서도 한번 다 살펴봤었죠. 어떤 물것들이 있었냐? 빈대 있었고요. 등에 있었고요. 각다기, 사미아기, 바퀴벌레, 벼룩, 모기, 그리마, 뾰루기 등 각각의 벌레들, 무는 것들 때문에 화자는 어땠어요? 견디기가 힘들었다라는 거고, 그런데 이 물것들은 그냥 단순히 이런 벌레들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백성을 착취하고 괴롭히는 무리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들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시조 두 작품을 살펴봤는데요. 198쪽에 있는 어저네이리아와 199쪽에 있는 일신이 사자하였더니 이 두 편을 살펴보았고요. 198쪽의 만흥이라는 시조는 연시조여서 조금 더 내용이 많아서 다음 시간에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